대해서 할 건데, 우리 그 세모기질,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세모기질, 오늘은 시간이에요, 그죠? 세모기질 우리 리더형 친구들 만날 거거든요. 그럼 타고나기를 리더로 태어났네요, 얘들은. 네, 그래서 우리 빨간 세모 아이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지금 말하는 기질은 우리 계속 몇 주차 계속 얘기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우리, 0세부터 4, 5세 정도까지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서 쓰는 거라고 했어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죠?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그 리더형의 아이들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그러면 리더가, 타고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리더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니까. 시키는 거 안 하죠, 리더는. 주도적으로 하죠. 그래서 요 애기들 보면요. 딱 나와서 어릴 때는 완전 갓난 애기 때는 굉장히 순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냥 젖만 물려놓으면 그냥 먹고 또 잘 자고, 자기가 잠올 때 그냥 자고 잘해요. 크게 보채는 것도 없이 그냥 좀 순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돌 좀 지나고 이제 조금 이제 걸어 다니고 막 이런 단계를 이제 밟아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좀 힘들어 하죠. 왜냐면 얘들은 에너지가 발바닥에서부터 솟구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뛰어다녀요, 얘들은.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당당당당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얘들은 에너지를 완전 이 네 가지 기질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많은 기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기 주도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길 원해요. 아기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하길 원해요. 그래서 기저귀 같은 것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좀 떼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저귀가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그러면 갈아달라고 이제 엄마한테 기저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은 조금 늦기 때문에 행동형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조금 늦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냥 기저귀를 들고 오는 거예요. 오면 엄마한테 갈아달라는 표시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행동형이다. 언어는 조금 느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릴 때 보면 이제 높은 데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높은 데도 엄마는 불안하죠. 높은 데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근데 높은 데도 올라가는데 또 내려올 때 보면 꾀를 잘 피워서 이렇게 잘 또 내려오기도 하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엄마 눈에는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서 어릴 때도 이렇게 봤더니 제가 그 아기를 이렇게 한번 요 아이를 안고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얘가 가만히 있을 때는요 막 몸을 비틀어요. 네, 몸을 막 비틀어요. 근데 저기 가볼까 해서 이제 그 뭔가에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고 그 호기심이 끝나면 그 다음 걸로 이제 호기심이 다시 이렇게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참 관찰력도 있고 호기심도 많고 에너지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또는 우리 아이가 이런 기질이 있었나 어렸을 때 어땠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조금 한번 이런 아이가 누가 있지? 이거 내 주변에 누가 있지?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기가 스스로 한다는 거. 그러면 어른들이 시키는 거 절대 안 하겠죠. 해보자 그러면 싫어 안 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친구들은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을 좀 바꿔줘야 돼요. 자기가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으로 태어났는데, 그죠? 자기가 사장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직원인 거예요. 그죠? 직원이에요. 근데 그 직원들이 사장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직원 말을 사장님이 듣진 않잖아요, 잘.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자기가 태어나기를 자기가 리더, 사장님으로 태어났는데 밑에 사람이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반대에 부딪히면 더 하고, 또 하라 그러면 안 하고, 반대로 이제 삐뚤게 나가는 거죠. 아, 대표님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도 사업하거나 뭐 대표가 되거나 그 뭐 이런 거 잘 해요. 예. 그리고 뭐 공무원이 되더라도 이제 막 고위직으로 가려고 막 이렇게 시험 치시는 분들이고, 왜 그런 분들 있죠. 회사 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있으면, 막 한 5일 이제 출근했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이분은 운동 가는 거예요. 운동. 그리고 일하고 나서도 뒤에 집에 와서 잘 안 쉬어요. 운동 갔다가 막 이렇게 이제 집에 들리는 그런 분들이에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해서 푸시는 분들, 이분들은. 운동을 해야 풀려요. 그러면 어린 친구들, 우리 아이들 어떨까요? 운동을 해야 이 아이들이 에너지가 다시 생기고, 그리고 운동으로 이 에너지를 또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 운동이나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요. 이 아이들이 그 에너지를 나중에 한 5학년 되기 전까지 그 에너지들 다 빼야 돼요. 다. 에너지를 빼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책상에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에너지들을 다 빼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 빼는 데. 그래서 절대 에너지를 빼는 데 집중하셔야지, 앉혀놓고 뭘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 아, 우리 아이는 앉혀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는 내가 조금 이 에너지를 빼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큰 애는요? 다 큰 애는 다 큰 애는 어떤 큰 애를 말하는 거죠? 대표님? 대표님이랑은 같이 운동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좋아하는 운동. 운동 같이 가고, 운동 같이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분들은, 강자한테 조금 약하고요. 그 약자한테는 조금 강해요. 이분들. 그래서, 본인의 그런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아부 같은 것도 잘 떨고요. 그런 것들은 좀 잘해요. 큰아들? 큰아들 누굴까요? 몇 살이에요, 큰아들? 그래서 그런 뭐 목표나 이런 것들을 정해주면 더 잘하는 아이들이어서 조금 이렇게 나중에 학습시킬 때도 딱 그 정해준 범위 안에서는 엄청 빨리빨리 해요. 얘가 엄청 빨리빨리. 그래서 그만큼 딱 정해준 목표 범위까지 딱 정해서 끝내버려야 되지, 막 더 이렇게 빨리 했다고 해서 더 시키거나 막 더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더 이렇게 엇나가게 되죠. 그 시기에 못 뺐을 경우는요, 초등 6학년 늦지 않았어요. 빼셔야 돼요. 미술보다 운동 쪽으로 좀 빼주면 좋아요. 근데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 아이가 좋아할 만한 운동으로 빼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5세 전이라면 약간 퍼포먼스 미술이나 이런 것도 좋아요. 좀 뺄 수 있는 미술. 근데 5세 이상은 좀 앉아 있어야 되는, 뭐 이제 조금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앉아야 되는 시기이긴 한데, 뭐 5세 전이라면 네, 퍼포먼스 미술이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운동이나 댄스. 7살? 7살이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친구들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빼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7살이면 다른 거, 공부나 뭐 다른 미술이나 다른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으로. 그럼 예를 들면 7살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곤 있지만 지금 가고 있나요? 유치원을 다닌다고 하면 유치원 갔다 오고 나서 유치원도 사실은 에너지를 막 빼는 곳은 아니거든요. 앉아서 수업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통제권 안에 있기 때문에 7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금 이렇게 놀이 수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학습적인 게 좀 많죠. 그러면 7세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유치원 갔다 돌아오면 아이가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럼 남아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이렇게 또 수업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집에 와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유치원이 끝나고 나면 그 에너지를 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뺄 수 있는 운동을 먼저 간다든지 아니면 그 놀이를 한다든지 뭐 밖에서 이렇게 엄마가 놀이터에서 좀 놀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에너지를 빼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학습이나 공부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 아이는 앉아있는 이제 힘이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어린 시절에는 거의 다 이제 에너지를 빼면 좋아요 라고 하는 말씀은 뭐 계속 그렇다고 뭐 놀기만 하라는 건 아니고 운동만 하라는 건 아니고요. 할 건 하면서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나 노는 시간의 비중을 더 많이 두고 학습이나 미술이나 따로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업의 비중을 조금만 두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만 둬도 이 아이는 금방 후딱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친구 지난주에 했었는데 동그라미 친구 지난주에 할 때도 외향이었고 얘도 외향이었어요. 그래서 둘은 외향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빼야 돼요. 예. 궁금한 거 물어봐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에너지가 많은 친구들. 도형의 색 의미가 있나요? 제가 그 도형을 우리가 이제 도형 심리할 때 이렇게 모양으로만 그리는 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형보다 조금 더 이제 색채 심리적인 부분을 살짝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는 우리가 이제 기질상 뭐라 그랬냐면 그때 막 인기도 많고 막 인기를 머금고 사는 애, 그리고 막 연예인 기질 막 이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막 이제 주목받고 싶고 막 이게 빛이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노란색의 그 심리, 색채 심리에 보면 노란색이 조금 어린 아이처럼 그런 막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주목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조금 어른들이 계속 이 색을 고집하면 약간 이기적인 거, 뭐 이렇게 이제 색채 심리할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는 그러면 무대에서 주목받고 조금 인기를 먹고 사는 아이, 그럼 얘는 주목받아야 되니까 노란색으로 표현하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한 거고, 세모는 이제 빨간색으로 한 이유가 얘들이 이제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또 에너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색깔을 입힌 거죠, 도형에.